남부 내륙에도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와 함께 제주도와 남해, 서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m의 물결이 높게 일 걸로 보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의 영향은 주말에도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기상청은 주말까지의 예상 강수량을 늦은 오후에 풍공을 통해 발표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 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영상도 보셨는데 아마 이 뉴스 보고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경남 양산 도심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지하철 역사 안까지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네, 어제 오후 4시 40분 경이었는데요. 양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인근에서 멧돼지가 처음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8차로 도로를 가로질러가지고 반대편에 있던 부산 지하철 2호선 폭포역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역사로 들어가서 안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이 멧돼지의 오른쪽 팔을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층 고객센터 유리문도 박살이 났는데 신고를 받고 있을 동안 경찰이 이제 가장자리로 구석으로 모은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실탄을 3발을 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제압을 했고요. 그 후에 전문 역사가 현장에 와서 결국은 멧돼지를 사살하고 이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예,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하철 역사 내에 이제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고,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물렸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은 굉장히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이 팔에 멧돼지의 팔을 물린 남성 어떻게 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하철 역사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와서 멧돼지에게 팔을 물린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이 장소를 좀 바꿔보면요, 이제 농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이 상당히 활발해요. 즉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보험제도를 이제 연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예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면 이거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과는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은 누가 잘못을 했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려야 되는데 만약 어떠한 가축이나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누군가 관리하는 동물이 탈출을 해서 관리소로 탈출했거나 아니면 누가 일부러 풀어주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 관리 주체에 대한 책임을 또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리 주체가 없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역사 관련해서 역사 운영 그리고 또 지하철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 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행히도 생명이 지장 없습니다만 많이 놀랐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전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농촌, 도심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피해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는 아닙니다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은 2021년에 442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600건이 훌쩍 넘었고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벌써 451건입니다. 이게 신고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더 많이 조사가 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뭐 골프장 등이 많이 건설되어서 서식 환경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최근에 멧돼지는 이제 멸종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지금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체수가 늘어나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은 유해 조수가 있습니다. 유해 동물들을 정해놓고 있는데 멧돼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특히 서식 밀도가 높아서 주변 민가나 농가 등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든지 또는 분묘를 이제 묘를 파헤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멧돼지를 유해 조수로 보는데 이런 것들 역시 과거의 멧돼지의 서식 환경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도 꽤 많이 내려오고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로 인해서 대상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멧돼지 출몰이 증가하면서 이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사살하기 위한 엽사들의 활동도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엽사들의 활동 중에서 오발, 그러니까 멧돼지를 오인해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YTN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합니다.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도 경기도 연천에서도 이러한 오인에 의한 사고가 있어서 사냥꾼 중에 한 명이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횡성에서도 역시 이제 착각에 의한 발포가 이루어져서 50대가 또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 엽사들끼리의 오인 사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민간인에 대한 그런 사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지만 어떤 나무를 캐거나 아니면 뭐 더덕을 캐거나 열매를 줍거나 이런 목적으로 인습한 곳에 다니는 행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멧돼지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지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을 해서 발포를 해서 사람이 죽게 만들면 당연히 이거는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걸 또 멧돼지로 오인한 또 사격이 또 이루어져가지고 목숨을 또 잃기도 했거든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엽사등을 동원한 사냥이겠습니다만 그에 따른 이런 피해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하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한번 큰 피해를 입으면 완벽하게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이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발 오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포상금증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포상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달려들면서 또 이런 사고도 더 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2019년 말에 포상금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멧돼지 포획 시에 한 마리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이 포상금제 도입 전에는 이 수렵면허 1종 소지자가 15,000여 명 정도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네, 그래서 2배 이상이 돼가지고 3만 명 넘는 이 수렵면허 1종 소지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 다 적극적으로 실제 사냥에 투입되고 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포상금제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더 늘고 그로 인해서 오인 사고가 더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수렵면허 발급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먹어야지 그냥.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잇따라 치인 70대 할머니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28일 새벽 5시경에 벌어진 끔찍한 일인데요.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UV 한 대가 지나가다가 거의 다 먹었죠. 여성을 치었고요. 그리고 2분 뒤에 또 다른 거의 다 SUV가 먹었죠. 지나가면서 또 그 여성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켜본 시민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마지막.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차량 두 대에 연달아 치인 7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경찰이 이 두 명을 다 잡았거든요. 네. 잡았는데 이 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보지 이놈이. 않았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람을 치고도 그래서 알면서도 도주한 것은 아니다. 즉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일부 술을 산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그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고 이후 동선이 의심스럽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좀 수상합니다. 예.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야겠습니다만 일단 동선을 좀 보면요.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새벽 5시경에 사고를 냈잖아요. 그 다음에 회사로 마지막. 그래서 회사로 가서 일을 하다가 4시간쯤 지난 오전 9시경에 다 먹었죠. 편의점을 가는데요. 직장에서 아.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편의점에 씨발. 가서 물건을 네, 샀는데 네, 이게 소주예요. 소주를 샀고 마지막. 그럼 다시 운전해서 아니,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편의점에서 맞아요. 소주를 샀다는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삼촌의 그리고 뭔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행위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의심이 들고 또 다른 사고가 떠오르는 사고가 또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저 오전 9시에 왜 소주를 구매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술타기, 그러니까 이른바 술타기 먹어가지고 수법을 뭐 시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저 운전자가 9시경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매한 다음에 만약에 마셨다 본인은 이제 마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현재 마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확인은 안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운전자의 주장대로 오전 마지막. 9시경에 소주 반병을 마셨다면 사고를 씨발이네. 낼 당시에 음주를 그만 했는지 보자. 만약 했다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가만히 있습니다.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예. 굉장히 곤란해지죠. 가만히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노리고 소주 반병을 마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시지 않았지만 마셨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런 경우 역시 운전 당시의 어떤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지금, 마지막 한번 세워놨죠. 본인 주장에 따르면 소주 반병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네. 측정했는데 면허 취소는 아니고 면허 정지 수준 정도라고 명예 얘기했어요. 그런데 만약 마시지